소비자도 공감, 전문가도 공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 잡소리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주제 굉장히 조금 디자이너 선생님들에게 약간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제는요, 스타일을 알만 하면은 안 계시는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이직률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미용사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이직을 했죠. 이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이직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느 정도 스킬, 네.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더 다른 곳에 비전을 찾아서 떠나는 습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네.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머리를 알만하면 어느 정도 알만하니까 갔더니 없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거는 풀리지 않는 숙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젊은 미용사들이 이직을 확률이 되게 많죠. 네. 왜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예를 들면 30대 이제 그 후반부터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규 손님에 대한 영역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저한테 원장 타이틀 떼고 네. 다른 데 가서 네. 손님 한번 받아라 하면 안 가죠. 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놓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손님들하고 그걸 하기가 처음부터 힘들어요. 다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용의 특성상 월급제인 곳도 있지만 네. 능력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능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페이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직에 관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궁금해. 네네. 고객을 고정화시키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의 고정 고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이직을 하시는 거라. 그렇죠.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네. 나이트클럽에 저는 늘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이트클럽을 가면 나이트클럽 웨이터들도 영업을 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웨이터들도 영업을 하나요? 명함을 주면서 네. 다음에 오시면 입구에서 누구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재민이니까 입구에서 재민이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영업이구나. 그걸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 용어로 지명. 네. 지명이라고 말하죠. 지명을 하면 기본 39,000원짜리 먹으면 이 사람이 3,900원을 먹는 거죠. 그렇게 10%를 먹는 거죠. 네네네. 이게 지명이에요. 그리고 순번. 네. 네. 제가 나이트에 놀러를 갔는데 네. 아는 디자이너가 아는 웨이터가 없어요. 네.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네. 찾으시는 웨이터 있냐? 네. 없다 보면 이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순번의 번호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먹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미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새로 온 손님은 우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네. 매장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 순서에 의해서 디자이너를 만나는 거죠. 이걸 복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복불복이야. 그쵸, 복불복인 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딱딱딱딱 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객이 미용실에 와서 정보 없이 오면 모험일 수 있어요. 사실 미용실 측에서는 뭐 다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저도 다 네. 잘하진 못해요. 네. 잘하는 건 있죠. 뭐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 온 디자이너와 손님의 배치를 해줬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뭐 3개월 정도 계속 네. 되겠죠. 네. 고정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거잖아요. 보통 3개월인가요? 모르죠. 우리는 3개월이죠. 네, 해주는데 만약에 그때 디자이너가 이 새로운 손님들을 제방을 시켜서 그걸 못했다면, 네. 구축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요. 그쵸, 손님이 없죠. 신규도 없고 네. 고정도 없으면 네. 월급밖에 못 받아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못 받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쵸.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해요. 네. 지가 손님 까먹은 건 생각도 안 하면서 뭐야 나 이게 자기 불평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뭐냐면 이직하는 디자이너는 이직만 해요. 제가 봤을 때 이직률이 높은 디자이너는 이직만 하네요. 그렇죠. 이력서를 보면 저는 그 다른 미용실에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저는 그만 안 좋아해요. 전 그거 봐요. 한 곳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좋아하지 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사람은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매장에 왔을 때도 이 사람은 또 간만 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없죠.
미용실 많이 다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 있게 쓰거든요. 네.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좀 깨달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회사에 대기업의 면접을 볼 때 여러 군데 다닌 경력이 있었으면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타당하지가 않으면은 그 회사에서는 저희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내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미용실도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앞으로 미용 시장에서 디자이너를 쓸 때 해야 이렇게 공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사가 이제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네. 이력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자기는 경력이 10년입니다. 네. 그리고 월급을 한 300만 원을 요구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기술을 못 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 당당히 그걸 제시를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이력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머리를 다 잘라봐야죠. 그날 네, 머리도 잘라보고 손님 네. 드라이 하는 것도 보고 네. 상담 스킬도 보고 다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채용을 그럼요. 앞으로는 미용 시장의 채용이 다 그렇게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있죠.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담 쪽에? 그렇죠. 유명한 데는 다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같은 미용을 하지만 미용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직원 이직률도 많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가는 데만 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천의 부천이죠. 그 꾸아퍼스트라는 샵을 이제 대표님을 만나서 가봤는데 거기는 디자이너 한 명에 인턴이 2명씩 다 있대요. 오. 대박이지 않아요? 네. 요즘에 우와. 인턴이 금탭이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의 샵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20대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청담을 가고 싶었어요. 아 청담 쪽에 있는 미용실로. 네. 네, 누구나 미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미용 시장의 메카면 청담이잖아요. 그렇죠. 청담이죠. 거기에 가서 미용 안 해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발전을 도전하지 않는 사람 빼고는 뭔가 미용이라 함은 청담에서 가서 한 번쯤 일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기하게 도전하지 못했죠. 면접을 한번 보러 갔죠. 아 청담 쪽으로요? 네, 근데 주눅이 들었어요. 아 거기에 네. 있는. 지금은 이렇게 도전적이고 자신감 넘친 풍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때는 되게 소심하고 옹졸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객지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청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강남을 갔죠. 강남 갔는데 와 거기도 대박인 거예요. 거기 너무 의리하고 그때 당시 저의 쭉정이 같은 외모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융합될 수 없어요. 면접은 보셨어요? 봤죠. 이력서에 전주 어디 헤어 클럽에서 이렇게 잠깐 일하고 대학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좋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복지가 좋았어요. 월급을 많이 주고 네. 직원들 쉬는 게 많고 왜냐면 직원이 많으니 돌려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쵸? 그렇지 않은 곳은 월급 많이 준다 한들 사람이 참 쉬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는 이유는 그런 복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쉬고 그렇죠. 교육도 잘 받고 이런 복지 때문에 이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인턴이었고 참 그때 당시는 사람 마인드가 그거밖에 못 본다는 거죠. 딱 한치 안 맞. 인턴이 언제까지 갈 거라는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 디자이너만 되진 않다는 거죠. 원장이 되겠죠. 자기 샵을 차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기 같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정부처 줄만 하고 손님 줄만 하면 딴 데 가고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미용의 특수성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곳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하고 싶고 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디자이너 여러분이 과연 이직을 하지 않는 것이 고객에게 대한 신뢰감이 너무 많이 일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디자이너가 많이 바뀌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니까 얘기하지 오지랖 떨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직을 했으니까 그 손님이 우리한테 온 거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이직을 했으니까 네. 응, 나한테 와서 머리를 하는 거예요. 난 네. 땡큐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원장님은 그만둘 일은 없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죠? 내가 가게를 팔지 않는 이상 내가 그렇죠. 나가질 않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돈을 지불하고 윗사람한테 원장님한테 받는 거네요.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담당 디자이너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바뀌면 이제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더 내고 원장님께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